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아름다운 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인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표제가 성취되는 날,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애쓸 뿐이지 그 성취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공동체 은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는 인격을 기초로 하여 타인을 복종시키는 권세와 권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각종 수준의 단체들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국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끌 권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 공동체는 그 제도를 지켜주고 또 공동선 실천에 충분히 헌신하는 합당한 권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권위자가 없다면 공동체를 유지할 질서가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가 가진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하는데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주어집니다. 공권력은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선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을 제정하거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규정들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라 압제와 독재로 변질됩니다. 그 반면에 국민들이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무질서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번영할 수 없고 공동선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특별히 고위층 공무원들은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이 솔선수범할 때 국민들도 존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모범을 보일 때 사회 정의는 보장됩니다. 사회 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완벽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회는 구성원 중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결과의 불평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회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격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또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은 사회보다 우선하고 사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권리이며 모든 공권력은 도덕적 정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인격 존중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또 하나의 자기 자신으로 봐야 하고 나아가 이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포와 편견, 교만과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은 인간의 법률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웃과 형제로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하나의 나로 여깁니다. 어느 학교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워온 야생화를 내밀며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꽃을 한참 보시더니 말하기를 미안하다.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알아보고 알려줄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주운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소녀는 오늘 2번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물학을 전공한 모 대학의 교수 아빠도 꽃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꽃 이름을 알려준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그 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100년의 약속입니다. 100년의 미래를 위해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길고 긴 과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잘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정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품성교육 혹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져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상부상조할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탄생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의 교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란 스승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며 또한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도 제일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가르치는 권위는 given authority, 즉 주어진 권위로서 어느 누구라도 간섭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 권위는 위험이나 교만한 자세와 강압이나 호령과 구타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친절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스승에게 밤늦도록 가르침을 받다가 집으로 가려 하는데 스승이 맹인에게 등불을 들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맹인은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맹인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하기를 자네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네가 든 등불을 보고 피해갈 것이 아닌가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스승의 깊은 마음에 감복하면서 등불을 들고 자기 집으로 행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맹인은 어떤 사람과 심하게 충돌하였습니다. 맹인의 손에는 등은 들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스승은 타인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을 맹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 등불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충돌한 사람은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질서한 인간관계 속에서 불 꺼진 등불이지만 타인을 위하여 등을 들고 다니는 여유와 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즉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선의의 국가 공동체란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야 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선진 국가가 되고 공동체의 사랑이 싹이 트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인장처럼 자기 보호만을 위한 가시를 곤두세우고 타인의 삶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으로 머물게 될 것이며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 국내의 다양한 공동체가 살아남아 선의의 경쟁으로 선진대열에 동참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호 존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등불을 들고 살아감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마다 이기적으로 산다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존중받기 원하는 사람은
남의 인격과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인격을 서로 존중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소는 윤리 도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평등은 본질적으로 각 사람의 개인적 존엄성과 거기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평등해지려면 각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그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권리의 평등도 인정해야 하며 남녀의 평등한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재능도 각각 다르고 자라면서 나이와 육체적 능력, 정신적, 도덕적 역량, 소유한 재물과 그 분배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가 생겨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은 사람들 사이에 지나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연계를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리는 인간적인 형제애, 즉 우정 또는 사회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연대성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기업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연대성,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연대성, 국가와 민족들 사이의 연대성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성은 도덕적 차원의 요구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 개성의 차이를 서로 보완하면서 협조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형제애와 박애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국제 공동체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세계는 점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되었다는 뜻에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평등한 존엄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모여 인류 가족이라는 단일성을 띠는데 이 단일성은 전 세계적인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전 세계적 공동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첫째는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를 말합니다. 둘째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구호를 해야 합니다. 넷째, 이민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 세계 각 지역의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결하도록 각국의 공권력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국제공동체 연대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국교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을 통해서 지구가 생태위기에 처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의 고통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이의 고통이며 동시에 지구의 고통을 하나님 창조 질서의 고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오염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식수오염, 낮아진 인간 삶의 질과 사회의 붕괴, 세계적인 불평등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체는 하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처럼 공경의 특별 은혜는 큰 도움을 줍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 시작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국제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선포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국가 공동체, 나아가서 국제적 공동체에 대한 기본 원리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나아가서 근로하고 가르치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공동체 운영이라 할 수 있고 우리 국내에서 삼성을 위시하여 많은 공동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위하여 주며 사랑과 우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싹트는 그 사랑이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고 국가 공동체는 국제 공동체로 위상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한 국가의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수차례 들으셔서 국가 공동체와 국제 공동체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 사회에서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무엇보다도 권위를 인정하며 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앞장서는 그런 공동체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국가 운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이 새롭다. 이비의 삶속 밝혀 이 땅에 생명탄 나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입원만을 해요 그 열매 범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가지지 않는 인류